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상당히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 바로 뭐냐. 지금 일반 이적죄 지금 재판부가 말이죠. 이 구속심사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달라.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이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어제까지로 만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요. 추가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지금 이제 구속영장, 전부, 지금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본래 말이죠. 이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풀리게 되어 있었던 요 두 분도 김용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이 풀리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지금 구속에서 풀려나겠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수진을 치겠다. 결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는 결기를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송진호 변호사가 방금 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이번 계엄 사태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령관들과 함께 그야말로 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끝까지 법률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놀랄 일 중에 하나는요. 이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근조안까지 보냈는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때렸지만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때렸어요. 이거 간첩들 완전히 놀이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서 말이죠. 이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제가 한미 간에 합의되어 있는 조인트 시트 있잖아요. 여기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깊이 좀 아주 시리어스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미국의 현직 국무부 차관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해병대 정말 참 잘 됐네요. 이거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 4군 체제로 넘어가는 이 대선 공약 약속을 지키는 조치를 내놓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은요,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에 소속돼 있는 건 맞는데 별도의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을 3스타에서 4스타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장교들을 갖다가 합창과 같은 상위 부대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작정사령부도 별도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해병대 1, 2, 4단이 가지고 있는 1, 2, 4에 대한 작전권을 육군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는 해군으로 넘겨주겠다. 해병대로 넘겨주겠다. 이런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뭐 아주 잘한 것이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재명 정부가 참 잘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네요.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얘기는요,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국민의 입장. 한마디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재판, 내란전담부, 이게 설치, 이런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노엘.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노엘, 지금 레퍼 로엘이 입장문을 내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어렸을 때는 남들보다 여행도 잘가고 굉장히 예쁨 받았는데 참 죄송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 장제원과의 관계에 관해서 일부 터놓고 있네요. 요게 또 랭킹 기사로 지금 온라인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제 방송 전학현 안보정론 TV 이게 정식명입니다. 그래서 전학현 안보정론 TV가 아닌 다른 방송으로 가짜 방송이 지금 최근에 횡행하고 있어요. 절대 보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썸네일도 겉으로 보면 똑같이 돼 있지만 그 가장자리에 이상한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수준 낮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방송은 가짜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송진호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금 심경, 예, 매우 중대한 결심이죠. 그래서 어제까지가 일반 이적죄 사건 재판부가 정한 구속심사에 관한 추가 의견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이적죄입니다.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제가 이전에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윤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김영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고초를 겪는 마담에 혹여 석방되어 나간들 마음이 편하시겠냐며 의견서 제출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지난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때 최후 진술을 말씀하신 바와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이는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은 결사의 마음으로 반국가 세력과 싸우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조만간에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과 같이 대통령님에 대한 구속영장도 새롭게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정해놓은 수순일 것입니다.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또 새롭게 발부되었습니다.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옳은 방향이고요. 올바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윤 대통령의 건강 그리고 이렇게 강한 그야말로 옥고를 치르면서 쭉 그 구치소에서 법률 투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우리가 지금 성원을 보내는 이런 판국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성원의 뜻을 윤 대통령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반국가 세력을 싸우겠다. 이 얘기는요. 현 여권의 지금 내란벌이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을 자유를 붙어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 이 얘기는요. 지금 미래 세대가 2030들이잖아요. 2030들이 개몽령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지금 규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에 김정일한테 찬양 편지를 보내고 또 이 사망했을 때 근조 한화를 보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인데 2심을 그대로 인용을 해 줬어요. 예, 이게 그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법원의 추심 이부 엄상필 대법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는요. 김모 씨가 이제 지금 이 해당 범인인데 60대 이분은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월에 김정일 생일에 맞춰서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 그리고 2011년도에는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 다녀관에서 김정일 근조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보법상 무죄를 딱 선언했습니다. 무죄.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2015년도 8월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받아요. 그래서 이 A씨는 2015년도 8월부터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 한화 3억 5천만 원을 세간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하고 2013년 5월에서 15년 8월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생축 지금 편지를 전달한 거, 하나는 조화를 전달한 거, 이게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 항소심은요, 피고인이 그 두 갈래라, 이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내는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줄 현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데요. 이제 500켤레 6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 업무상 횡령한 거. 예, 이거는 이제 그대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뒤에 후원금으로
벌금 700만 원 납부한 혐의, 업무상 횡령도 인정받았고 2015년도 2월에서 8월까지 경기도 이 보조금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요것도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자,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아,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일종의 사실상의 찬양 고무행위인데 이거를 무죄로, 그대로 1심에서도 무죄로 했지만은요. 아,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의심시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가 입틀막법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겁니다. 언더세크터는 이제 부장관이 되는 거죠. 차관.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도 말이죠. 상당한 우리 국내 정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 자, 그래서 미 국무부의 차관, 현직 차관입니다. 언더 세크레터리. 예. 요 이제 현직 사라 로저스 차관입니다. 사라 로저스 차관이 입틀막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X를 통해서 우려 입장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기술 협력을 갖다가 위협한다. 이런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검열권을 부여하는 그 이유는요. 이 해당 법이 입틀막법이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또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 이게 이제 입틀막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예,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문제이지만은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의 분위기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안파 대표적인 빅터 차,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서차죠. 이분도요. 한미 팩트시트의 문구와 취지는 입법과 규제를 시장보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점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지난달에 이제 이 공개가 됐는데 공동성명 자료, 그러니까 조인트 팩트시트죠. 여기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말이죠. 이런 일종의 이제 이 플랫폼법,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최근에 지난 23일 날, 지금 유럽에서 말이죠. 유럽에서 미국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 관련 인사들의 미국 입국을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게 금지시켰어요. 자, 이 법은 말이죠. 이 이유가 2022년도에 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되어 있고요. 입국 금지 조치도 해당 법 제정에 관여한 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요거가 말하자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지금 문제시하고 있다. 이거가 이유예요. 그래서 5명의 입국을 금지했고 여기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은요.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요. 입법 취지에서 본다면 유럽의 DSA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도 이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이게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불법이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삭제, 접근의 제한, 그 다음에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단 등 다양한 절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지금 대응을 하되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우려를 감안해서 정부가 필요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해병대가 아주 대박이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1, 2, 4단, 해병대 1, 2, 4단에 있는 작전통전군이 지금 군 육군에서요,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대량 진급하고 또 해병대 작전사령부도 별도로 창설하면서 해병대 전력의 증가를 노리겠다. 이런 의사 결정을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군체제론이 개편이 됐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 안규배기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건 뭐 설명하는 주체야 뭐 누가든지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해병대 주요 전력이 이제 해병대 1, 2, 4단인데 작전권을 해병대로 넘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병 1사단은요.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작전권을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육군 2 작전사령관은 이제 그런데 이 작전사령관은 이제 동해 쪽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예정되어 있어요. 최고지가 해병대 사령이었는데 그동안은 쓰리스타로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 장교도 장성으로 격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작전사령부도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4군의 명실상부한 지하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노엘 이걸 말씀을 드리겠는데 잠깐만요. 노엘.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요게 지금 SNS에 글을 올렸는데 X계정에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 화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로 딱 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사회는 비상경과 개헌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 그리고요, 사법개혁 요구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 그러면서요,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1차 비위를 사법제도가 개편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편 더욱 책임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밀어치는 내란 전담대법을 사용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노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 말이죠. 예, 노엘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노엘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엘. 자, 이 노엘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 장제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제원 얘기. 자, 그래서 장제원 그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놓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노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망 9개월 만에 심경을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망 9개월 만에. 예. 부모님이 잘해줬는데 학대로 느꼈다. 참 미안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본인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황이 심했다. 자, 그래서 지난 25일 개시된 유튜브에 출연해서 SPNS TV입니다. 난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큰 사람이다.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고등 래퍼에 나갔다. 팔로워가 1분에 5천 명씩 늘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100억 원을 버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내 인생과 과거가 모두 드러났고 아버지가 누군지 집안이 어떤지 알려졌다. 사실 남들이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르지만 한 사람씩 붙잡고 이건 아니다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과거 구치소 생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제가 구치소로 이동될 때 많이 울었고 독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도 눈물을 흘렸다. 독방을 썼는데 정말 좋았다. 편지를 쓰고자 하는 일밖에는 할 게 없더라.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365일 내내 혼자 방을 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살이 많이 쪘다. 초코바이 2박스, 소시지 4팩씩 먹었고 들어갈 때는 58kg였는데 나올 때 95kg가 됐다. 말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실어증 비슷한 상태가 됐다. 말은 하는 법을 까먹었다. 예,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 남들보다 여행도 자주 가고 예쁨도 많이 받고 잘 컸다. 어느 순간 이센스 독과 같은 이센스 독 같은 노래를 듣고 가정에 대해 피해망상을 갖게 됐다. 부모님이 잘해주신 건 지워버리고 가족과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러다가 19살 때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고 아빠한테 가서 남자가 돈 버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하고 미안하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사람다운 대화를 하고 아주 자주 봤다. 예, 그러면서요, 유년기를 혼란스럽게 보냈기에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싶다. 가정을 일찍 꾸리고 싶고 본질적인 직업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최대한 의미를 전하면서도 개인적인 에너지는 가족과 자식들에게 쏟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이제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옥고를 치르기로 했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